관상서인 유장상법에서는요, 이 10가지 중 한두 가지만 갖추고 있어도 부자로 사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TV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자의 10가지 부자 관상,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관상서인 유장상법에서는요, 여자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신미, 즉 10가지 아름다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른 사람은요, 목이 길어야 하고, 살찐 사람은 목이 짧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귀가 단단하고 윤곽이 분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로는 어깨가 둥글며 처지지 않아야 하고, 넷째로는요, 광대뼈가 어느 정도 일어나 있고 살집이 잘 덮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섯째는요, 눈동자가 맑고 빛이 나며, 여섯째는 입술 윤곽이 뚜렷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곱째는요, 허리가 둥글고 두툼해야 하며, 여덟째는요, 이가 두텁고 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홉째는 손가락이 대나무 주순처럼 길며, 마지막 10번째는요, 털이 부드러우면서 윤기가 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상서인 유장상법에서는요, 이 10가지 중 한두 가지만 갖추고 있어도 부자로 사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부자로 사는 여자의 10가지 관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른 사람은 목이 길고 살찐 사람은 목이 짧아야 합니다. 관상학에서는 목은요, 100가지가 다니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의 관상을 볼 때는요, 길고 짧은가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마른 사람이 목이 짧으면요, 30 전후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랬습니다. 살찐 사람이 목이 길면요, 49세 전후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귀가 단단하고 윤곽이 분명해야 합니다. 관상학에서 귀를 볼 때는요, 귀의 크기보다는 살집이 잘 잡혀 있는지를 더 중시해 봅니다. 아무리 귀가 크다 해도요, 살이 없으면 운세가 약하며, 비록 귀가 작더라도 단단하고 살집이 두터우면요, 재물복이 좋은 것을 봅니다. 관상학에서는 귀가 작은 것은 괜찮으나 살집이 없다면 가난하게 살 관상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귀의 모양이 잘생겼다 해도 살이 얇다면 가난한 관상이며 외롭게 산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어깨가 둥글면서요, 처지지 않아야 합니다. 어깨는요, 몸통의 윗면을 차지하면서 골반의 움직임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또한 어깨는요, 숨을 쉬는 입구를 관장하기 때문에 어깨가 처지거나 좁으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서 활기가 부족해진다 그랬습니다. 어깨가 구부정해지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재물이 새어나가서 부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대개 어깨가 처지지 않는 사람은요, 친구나 형제 관계가 좋고 처세를 잘해서 반드시 부자로 산다 그랬습니다. 어깨를 낮춘다는 것은요, 타인보다 본인의 어깨가 높지 않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남에게 굽실거리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광대뼈가 적당히 솟아야 하면서요, 두둑한 살집으로 잘 덮여 있어야 합니다. 광대뼈는 인류학적으로 보면요, 몽골리안, 즉 몽골 사람을 나타내는 특징으로 봅니다. 따라서 몽골 사람들은요, 광대뼈가 특히 발달해 있습니다.
광대뼈가 솟고 살집이 두둑이 잘 덮여 있으면요, 강한 의지력과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성이 이런 광대뼈를 가지고 있으면요, 기질이 강하고 의지가 굳어서요, 어떤 일을 하든 반드시 성공시킨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커리어 우먼을 보면요, 이런 두둑한 광대뼈를 가진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눈동자가 맑고 빛이 나야 합니다. 눈은 관상에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옛날 적담에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라 했습니다. 눈이 맑고 밝게 빛나는 사람은요, 내장 기능을 포함한 육체적인 건강함은 물론 마음도 밝고 맑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눈빛이 안개가 낀 듯 흐릿한 사람은요, 내장 기능을 포함한 육체적인 건강함은 물론 마음도 흐릿하다 그랬습니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요, 흐리면요, 멀리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눈빛이 흐르고 눈동자가 틀어져 있으면요, 얼굴의 다른 부위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입술 윤곽이 뚜렷해야 합니다. 관상학에서는 입은요, 가정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입의 윤곽이나 입술의 선이 뚜렷하면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그런 여성이라 그랬습니다. 입이 크고 잘 다물어져 있으면서 입끝이 올라가면요, 중년의 나이부터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웃을 때 크게 입을 벌려서 웃는 사람은요, 활동적인 체질로 만사에 의욕적으로 일을 처리해서 노년에는 상당한 부자로 산다 그랬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이가 두텁고 후해야 합니다. 치아가 큰 경우는요,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하고 성적인 욕구도 또한 강한 여성으로 봅니다. 또한 매사에 적극적인 성격으로 리더십이 있으며 매우 활동적인 여성이라 그랬습니다. 치아의 위쪽 앞니 두 개를 관상학에서는 대문니라고 합니다. 이 대문니가 크고 가지런하면요, 학문성이 좋아서 공부를 잘하고 총명해서요, 귀하게 사는 여성이라 그랬습니다. 이 대문니가 깨지거나 바르지 않으면요, 집안의 대문이 항상 열려있는 형상으로 돈도 나가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말도 새어나간다 합니다. 따라서 윗앞니가 깨지거나 사이가 과도하게 벌어져 있으면요, 치과 치료를 받아서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허리가 둥글고 두툼해야 합니다. 허리는 관상학적 관점으로 보면요, 가는 개미허리보다는요, 둥글고 두툼해야 좋은 허리로 봅니다. 허리가 둥글고 풍부한 여성은요, 초년 후는 공공하나 중년 이후에 발복해서요, 돈과 명예를 가진 부귀한 여성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리가 둥글고 두텁다는 뜻은요, 살이 많아서 성인병이 올 정도로 흘러내리는 그런 살이 아니라 단단한 살이 두툼하게 허리를 감싸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손가락이 대나무 주순처럼 길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관상서인 마이사법에서는요, 여성의 손이 주순처럼 길고 부드러우면 제후의 부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곧 높은 벼슬아치의 부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성의 손이 부드럽고 길면요, 감성이 부드럽고 인자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관상서인 유장사법에서는요, 여자의 손이 길고 고우면요, 머리가 총명하고 10가지 복을 누리며 곡식창고에 곡식을 가득히 쌓아놓고 평생 부유하게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열 번째, 털이 부드러우면서요, 윤기가 나야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털은요, 풀과 나무로 봅니다. 우리가 난초를 보면요, 가늘고 길게 난 것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있는 털도요, 가늘고 수려한 것을 좋게 봅니다. 반면 털이 뻣뻣하거나 거친 털의 경우는요, 좋지 않은 것을 봅니다. 따라서 털은요, 윤택하고 부드러워야 나무가 잘 자라듯이 부자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내 관상 중 좋은 부분은요, 발전시키고 나쁜 부분을 보완해서 험난한 이 세상을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